안녕하세요. 3학년 일식조리를 맡게 된 교사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식조리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한식조리, 수양조리를 배우면서 이제 3학년에 올라와서 일식조리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일식조리를 배워야 하느냐? 선생님, 저는 한식으로만 갈 건데 제가 왜 일식을 배워야 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리사라면 기본적으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보거, 제과, 제빵 정도는 한 번씩 경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퓨전 요리라든지 식자재의 종류 같은 걸 모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가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매번 하는 수업처럼 왜 일식조리를 배워야 하는지, 일식조리는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 일본의 문화는 어떠한지를 가볍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식조리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회나 튀김, 라면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거, 스시, 초밥이라고 하죠. 이 시국이긴 하지만 우리는 일식주의를 배우니까 자, 초밥이라고도 하고 또 사시미, 회라고도 하고 회 뜨는 칼을 사시미 칼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뭐가 있을까? 덮밥, 돈부리가 있겠죠. 연어덮밥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튀김, 덴뿌라가 있을 수 있겠고 야끼우동, 볶음우동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야끼가 볶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일본 음식들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일본은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가 왜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삼면이 바다로 이어져 있고 육지랑도 붙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아주 좋은 나라죠. 기후도 지역마다 달라서 특이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했고 토지도 좋아. 왜냐면 섬이 아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토지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삼면이 바다라서 해산물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나라지. 그래서 예로부터 바다에만 있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육지로 바로 갈 수 있는 개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침략해 왔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밑에 있고 이렇게 쭉 있고 너무 그림을 못 그린다? 이렇게 북해도 있고 밑에 오키나와 있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관서, 여기가 관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해요? 동경이라고도 하지. 여기 관서지방이니까 상가 요리가 많이 발달했던 거지. 옛날에는 교토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요즘에는 오사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오사카, 유니버셔널이 있는 곳이죠. 이쪽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교토, 오사카, 나라, 고베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 동경이 도쿄지. 도쿄 갔으면 관동은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북해도, 여기 오키나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하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춥습니다. 일본 기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다에 떠있어. 사면이 바다야.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생선 요리지. 자, 여러분 우리 제주도를 가본 사람들이 있나?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주도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벼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 짓죠. 왜일까?
왜 제주도에서는 명사가 잘 이어지지 않을까? 땅이 좋지 않아요. 왜?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니까. 화강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좀 강한 생물들이 많이 자라지 벼같이 이렇게 이런 걸 칠 수 있는 그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땅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들이 있고 이제 아직도 뭐 분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화산으로 만드는 거다 땅이 좋을까 안 좋을까? 땅이 좋지 않아요. 기후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야. 맨날 태풍 맞고 막 이러잖아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뭐 이제 곡물 같은 거 심기도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생산력이 좀 발달했을 거지만 뭐 육류가 기획했지. 육류도 기획했고 채소 요리도 많이 발달했겠지. 여기도 뭐 저장 음식이 많이 발달했어요. 왜냐? 바닷가 지나니까 바로 잡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없을 때를 위해서 저장을 해뒀어야 하니까 마찬가지고 발달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땅 별로 안 좋아서 식량 수급이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잡는 생활이 많았지. 그래서 뭐 과거부터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생활을 좀 살아서 그래서 침략 전쟁을 좀 많이 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동 지방은 궁중 요리라고 해요. 에도 요리라고도 하죠. 관서 지방은 우리 서민 요리라고도 하죠. 왜냐 여기는 상가 요리가 많아. 이 상가가 죽은 사람 그 산이 아니라 가객집 요리가 많이 발달했고요. 이쪽은 궁중 요리가 많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맛이 깊고 담백합니다. 부드러운 맛을 내요. 관동 요리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관동 지방은 관서 지방에 비해서 땅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원래 잘 안 좋지만 관서 지방이 땅이 더 좋다는 거야. 왜 그래서 부드럽게 담백해? 재료가 별로 안 좋으니까 막 질기고 그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발전시킨 거야. 부드럽고 담백하게 먹기 위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요리들이 대체적으로 조미료도 좀 많이 사용해서 간장과 설탕 등을 많이 사용해서 깊은 맛을 내는데 목적을 줍니다. 그럼 관서지방 요리는 어땠을까? 땅이 좀 더 좋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뭐 콩요리 같은 것도 많이 발달했고요. 주로 뭐 이제 재료 자체가 좋아, 재료 자체가 좋으니까 그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깨끗한 요리를 많이 했어요. 소금만 쓰고 담백한 교요리가 많이 발달했어요. 교요리예요. 교요리가 발달했어요. 교요리. 여러분 책 보면서 배울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상가요리, 오사카가 특히 요즘에 많이 발달했지. 과거에는 교토가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지금 뭐 도쿄가 가장 발달했고, 뭐 선생님이 직접 여행도 다녀봤지만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도쿄 요리가 뭐랄까 좀 더 간이 약해요. 간이 약하고 지금 선생님이 먹어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 약하고 선생님 도쿄 갔을 때 뭐 이것저것 음식을 먹었지만 생각보다 엄청 맛있다라는 것보다는 뭐 달면은 극히 달다, 담백하면 극히 담백하다, 그리고 짜면은 극히 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본 요리는 음식의 특색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나라 자체가 전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장인정신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뜻하는 것 같고, 이 오사카 요리, 특히 간서 요리는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세계화가 많이 됐어요. 왜일까요? 엄청 많이 여행 가지? 그지? 그러니까 한국화 됐다고 해야 되나? 가는 데마다 한국 메뉴판이 없는 데가 없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맛이 약간 달달하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맛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통을 지키는 집도 있겠지. 뭐 북극성이라든지 오므라이스 전통집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라멘집. 라멘은 여러분들 뭐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입맛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난 신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일본 전통 라면도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깊은 맛이 있고 전통적인 맛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입에만 맞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콜라가 필요했어. 항상 많이 느끼했었거든.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여행 가서 맛을 보면 선생님 기본적으로 처음 여행은 무거운 도쿄보다는 오사카에서 간단하게 일본 문화를 즐기고 그 다음에 도쿄 가서 정통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 기후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 요리가 당연히 발달했겠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고 땅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들의 조리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또 보관법도 발달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옛날부터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요리 기구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셰프들이 일본 칸을 굉장히 좋아하죠. 날카롭게 잘 만들어요. 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생선을 손질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했겠죠. 일본 기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는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전쟁도 치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들었던 거지만 옛날에 쇼군들이라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무법자였다고 해요. 이 사무라이들한테 죽기 싫어서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굉장히 미소가 가득합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여행을 가면 불쾌한 기분이 전혀 없어요. 다들 프로정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막 칼이 부셔지면 와가지고 장인한테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들은 죽기 싫으니까 과거에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목숨 걸고 칼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적으로 내가 죽기 싫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달해? 기술이 발달하지. 그래서 이제 장인 정신도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무라이가 우리가 아는 사무라이는 쇼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길거리 불사도 사무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사무라이라는 뜻은 장군이라는 뜻이야. 쇼군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쇼군이 장군이거든. 한 마을 현에 장군 이 쇼군만 사무라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방랑무사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사무라이니까 일본도 저거 이렇게 싹 빼면 그냥 대중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차차차차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지만 우리는 지금 책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본 요리는 일본은 어떤 나라다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친절하고 아직도 일본 제품 하면은 그래도 일제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사람들이 부정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좋은 관계였어요. 나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이 일본 요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본 요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본 요리의 맛, 그리고 형태. 맛은 어떤지, 형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일본 요리의 특징, 색깔. 그치? 맛, 형태, 색깔. 또 뭐가 있을까? 일본 요리의 이거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맛과 형태, 모양이지 모양, 색감, 그리고 일본의 특징, 색감, 맛, 형태, 색감, 그리고 특징이 있겠죠? 자, 일본 요리 맛은 기본적으로 어떨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맛이 깊어요. 깊다라는 거는 각자의 한 요리를 끝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맛 하나를 내는데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도 들어가고 깊은 맛을 낸다. 진한 맛을 내서 기억에 각인시킨다는 소리예요. 맛이 깊고 또 어떨 때는 담백해요. 그리고 재료 자체의 맛을 굉장히 살리는 걸 중요시 생각해요. 맞아. 특징이 아니고 조리 순서지, 조리법이지. 등을 알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알고 있면 돼요. 맛있고 담백하다. 재료 자체의 맛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요리를
산다. 그래서 깔끔하죠? 일본 요리는 그렇게 지저분한 요리가 많지 않아요. 깔끔합니다. 요리 자체가 이뻐요. 이쁘고 깔끔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조미료 사용이 많지 않아요. 조미료나 향신료의 사용이 많지가 않아요. 왜일까? 재료 자체의 맛을 좋아하니까 좋은 식자재를 좋게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서 음식 자체의 맛 자체를 식자재 맛 자체를 살리는 요리가 많아요. 해도 그렇잖아. 날 요리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조미료와 향신료를 다양하게 많이 쓰진 않아. 이제 한두 가지를 이용해서 깊은 맛을 우려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형태는 어떨까? 아까 재료 자체를 살린다고 그랬죠? 깔끔합니다. 일본 요리는 깔끔하고 이뻐요. 초밥도 굉장히 이쁘잖아. 그러니까 한국 비빔밥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계화가 쉬웠어요. 이쁘고 작고 핑거푸드처럼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다채로우니까 일단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솔직히 비빔밥은 처음에 먹었을 비벼서 먹었을 때 처음에 외국인들도 충격이라고 했었어요. 아 무슨 이렇게 흔한 말로 말하자면 걔네 입장에서는 샐러드랑 볶음밥을 비벼 먹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데미그라스 소스 부어가지고. 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뭐 우리 입맛에는 굉장히 맞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이라는 게 지금은 알려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식으로 포장이 아니고 표현되고 있죠. 일본은 깔끔하고 이쁩니다. 요리가. 그리고 계절감도 살렸고 계절마다 사용하는 식자재도 다르고 그릇도 심지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요. 그 정도로 포인트를 줘서 이 형태, 모양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다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색감은 이제 5가지 색깔,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 색깔인데 색에도 나와 있지만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아니네. 흰색으로 칩시다. 하지만 초록색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색깔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황식도 마찬가지지. 빨간색 요리만 다 나오면 보기 좀 그렇잖아. 무슨 불지옥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리 자체에 색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쁜 거예요, 여기가. 다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료를 보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 재료가 우선이야. 그 다음에 조리법을 정해요. 근데 일본은 어때? 조리법을 정하고 재료를 정해요. 무슨 차이일까? 우리는 재료를 보면서 오늘은 이걸로 이런 요리를 해야지. 나물 가지고 숙제를 하면 맛있겠다 라고 하는데 일본은 오늘은 숙제를 해보자. 그럼 숙제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나물을 봤으니까 이 나물을 가지고 숙제를 해야지. 일본은 숙제를 해야지. 숙제에는 나물이 필요하니까 나물을 사러 가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계획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를 보고 음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조리법을 정하고 재료를 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다 사오는 건 아니지. 그날 필요한 걸 따로따로 사지만 다소 귀찮을 수도 있고 여기 나는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조리법을 정하고 재료를 산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만 알고 있으면 일식 조리는 굉장히 쉽게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지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일본 요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봤던 것들도 많을 거고 돈가스도 유명하잖아요. 돈카츠라고 하지. 일본에서 우리는 돈가스라고 하고 같은 말인데 한국어랑 일본어 차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본 음식, 일본 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낚시 갔을 때 회를 떠먹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재료 손질법이 칼 기술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의 요리 능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이 수업 자체가.
또 지금은 이런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실습도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칼기술도 많이 배우고 일본 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 책은 2학년 때 배웠던 그 동사용조리 책 그대로 이용하고요. 페이지는 178페이지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일본 음식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역적 특징과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